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강남과 강북의 집값 격차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강북의 주요 집값이 상승하면서 갭매우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정부가 강남을 집중 겨냥해서 규제를 했을 땐 오히려 강북이 피해를 보더니 용산, 여의도를 통째로 개발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하자마자 관련된 집값이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부동산 성패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옆에서 신중한 선택 도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실전 부동산 고고! 부동산 투자 혼자 하시지 마시고 유광수 이사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옆에 나와 계시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02077-6357번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저희 앞으로 부동산 궁금증 보내주시길 바라겠으면서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이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떤 이슈 들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최근에 가장 부동산 시장 정책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대통령이 변했다라는 것하고 작년에 파리 부동산 대책이라는 큰 변화가 있었던 거하고 해서 그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한 1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 전체적인 집값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변했는지 그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역별로 좀 나눠서 제가 세 가지 화면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서울시를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인근에 있는 수도권 지역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방의 주요 도시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요. 앞으로 실거주 지역을 찾으신다든지 아니면 투자 지역을 찾으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 집값 상승률의 상위 지역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거는 구별로 나눠놨고 작년 대비해서 한 10% 정도, 1년 동안 한 10% 정도 이상 오른 지역들인데요. 첫 번째는 강남구, 송파구 이래서 강남 3구 중에 두 곳이 되어 있고요. 성동구라든지 광진구, 영등포구 이런 호재 지역들하고 그다음에 강동구, 마포구, 용산구, 동작구 이렇게 대부분 다 예상이 되는 지역 그리고 전통적으로 위치가 좋다 하는 지역들이 상위권에 그대로 포진이 되어 있는 만큼 실제로 규제 정책이나 이런 거와는 다르게 입지를 반영한 어떤 좋은 위치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나누고 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서울 시내는 이 지역 이외에도 실제로 8%라든지 9% 이렇게 상위 지역들이 상당히 많고요. 최초의 아나운서 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남이나 강북 지역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본인의 투자 금액에 맞춰서 지역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서울 지역은 대부분 다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양극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포인트인데요.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떨어진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가격이 올라간 지역들인데요. 성남시 분당구가 실제로 13% 정도 올랐기 때문에 아마 인근에 있는 지역들,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눈에 띄게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안양이라든지 성남, 의왕, 그다음에 하남시 이렇게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업무지구하고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은 올랐고요. 안성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이런 물리적으로 서울시와의 거리가 상당히 멀었던 지역들은 가격대가 좀 하락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실제로 실거주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의 화면인데요. 실제로 지금 제일 오른쪽에 보이시는 부산 같은 경우 전통적으로 지방 중에서는 강세를 보였었던 부산 지역들도 약간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경상도 쪽이 많이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쪽은 약 한 5%, 3% 이렇게 경북, 경남 지역들이 좀 떨어졌고요. 충북, 울산, 충남, 제주, 전북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떨어졌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는 국민은행 자료이고요. 실제로 디테일한 자료가 아니고 해당 지역 내에서도 약간씩의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 지역은 여전히 안전하다는 것과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서울과의 근접한, 물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이 안전하니까요. 그런 큰 틀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동산 현장 분위기 들어봤고요. 이제는 직접 그 현장으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첫 번째 알짜 지역부터 공개하죠.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다세대 주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시흥 사거리역에서 도보 3분 거리, 2018년 8월 준공 예정으로 7층 건물 내 5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3,6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2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600만 원 전망되고요. 월세 시 보증금은 3천만 원에 월 8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5천만 원 예상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이 5,600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빼놓을 수 없는 알짜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금천구 시흥동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 제가 그 서울시에서 집값이 오른 지역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었는데요. 금천구 같은 경우에도 서울 시내에서는 사실은 좀 저평가되어 있던 지역이지만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많이 오른 지역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임대 수익률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해서 수익형 부동산들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임대업을 하실 때 임대 수익률이 타 지역에 비해서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금천구의 시흥동을 소개를 하고 있고 지하철과의 거리는 1호선 금천구청역과 도보로 한 10분 정도가 걸리고요. 앞으로는 신안산선이 금천구, 영등포구 이런 지역들의 가장 핵심 라인으로 바뀔 예정인데요. 금천구 신안산선 시흥 사거리 예정역과는 도보로 한 2분에서 3분 정도 분이 떨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착공이 조금씩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어떤 민간 자본하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가시화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안산선이 내년에는 꼭 착공시키겠다라고 실제로 공개 석상에서 얘기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미리 좀 좋은 위치에 선점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좀 확대해서 보시면요. 지금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금천구청역보다는 위쪽에 있는 가산 디지털 단지역 쪽에 일반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이 사실은 각광을 받았었는데요. 앞으로는 금천구청역 주변이 아마 전체적으로 중심동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와서 보시면 지금 왼쪽에 지금 파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주식회사 부영에서 개발할 예정인 대규모 개발 지역이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지금 롯데 건설에서 한 4,500세대 정도로 특이의 아파트를 개발하고 있고 그 위에는 지금 그 공군부대 부지들 이런 지역들이 계속해서 개발하려고 계획 중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 있는 필승 아파트라든지 그 옆에 있는 무지개 아파트 이런 지역들은 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아마도 기존의 금천구에서도 집가가 가장 비싼 지역 그리고 집값이 가장 비싼 지역으로 변모할 지역이기 때문에 현장에 오셔서 꼭 답사를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안산선은 내년에는 꼭 착공시키겠다라고 국토교통부에서 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안산선 출입구는 실제로 설계도를 보시면 출입구가 이렇게 4군데가 뚫립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출구와 물건지하고는 도보로 약 한 2분에서 3분 정도뿐이 걸리지가 않기 때문에 아주 초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물건지가 있는 곳과 상업지역이 끝나는 지점과 바로 맞붙어 있기 때문에요. 아마도 해당 지역 내에서의 입지로서는 아마 가장 좋은 입지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건지의 바로 건너편 이 라인은 지금 시흥대로인데요. 시흥대로 건너자마자 홈플러스 시흥점이 있고요. IC 타워라든지 지식산업센터, 벤츠 서비스센터 이런 것들이 주변 지역에 높은 빌딩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젊은 유동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이 부분을 보시고 현장을 꼭 접근해 보시면 좋겠고요. 전체적인 호재들을 좀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G밸리 지역이 계속해서 임대 수요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와보시면 2단지하고 3단지하고 물건지는 가깝고요. 2단지, 3단지의 지식산업센터들이 신규로 지금 계속해서 공사하는 데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의도라든지 강남의 오피스 공실률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금천구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들은 계속해서 공실률이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금천구심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해서 금천구청역 주변이 개발되는 내용들인데요. 위쪽에 지금 그 공군부대의 부지가 사이언스 파크로 개발이 된다든지 아니면 ICT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아주 첨단 산업 이런 것들이 개발될 예정이고요. 부영에서 개발되고 있는 지역들, 그다음에 신안산선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잘 버무려져 있기 때문에 현장에 오셔서 해당 지역 내의 입지를 꼭 살펴보시고요.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은 현재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2020년대 초반이 되면 실제로 지하화되고 상층부는 공원화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시고요. 지금 강남 순환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개통을 했습니다. 일부 구간은 개통을 했고 앞으로 또 더 연장해서 개통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소와 시흥 영업소하고 물건지하고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실제로 예전에 남부순환도로라든지 올림픽대로를 타시고 강남을 가셨다라고 한다면 강남 순환고속도로 타시고 사당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그 양재 서남IC라든지 이렇게 사당이라든지 아니면 양재 서남IC 쪽으로 해서 강남으로 진출입을 하실 경우에 기존보다 한 20분 정도가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눈여겨보시고 해당 지역 내에서 건물이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 이거 꼭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직주 근접, 쥐벨리향 임대 수요를 끌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건물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어떻게 지어지고 있을까요? 네, 이번 달 말에 준공 예정이고요. 지금 현장에 오시면 샘플하우스나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실 수가 있고 단지형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래서 전체 7층 높이로 2동이 지어져 있고요. 저기 지금 보이시는 조감도보다도 실제 모습은 훨씬 더 규모가 있고 더 웅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지하 주차장은 통째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지하에 차를 대시고 엘리베이터 타시고 바로 세대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 미니 아파트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방 2개, 거실방, 욕실, 발코니고 실제 평수가 약 한 14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곧 있음 준공이 완료될 인기 많은 투룸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가격 메리트까지 있으면 금상첨화일 텐데요. 네, 매매 금액은 2억 3,600만 원이고요. 전세 예상되는 금액은 2억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하시는 금액은 1,60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접근 가능하시고요. 월세 시 임대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 지역인데 보증금 3천만 원 기준으로 월 8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매매가 대비한 임대 수익률이 타 지역에 비해서 높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으실 테니까요. 꼭 샘플하우스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변 시세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이어서 두 번째 부동산 정보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소개해드려요.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오피스텔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치는 2호선, 5호선이 지나가는 영등포구청역에서 도보 5분 거리, 2018년 7월에 준공이 됐고요. 8층 건물 내 8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6,5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 전망됩니다. 월세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6천만 원 예상되는데요.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7,500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도심 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 양평동 호재와 입지 분석도 해주실래요? 네, 최근에 그 여의도 통계발 관련해서 영등포 지역들이 사실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인데요. 양평동에 실제 투자 금액이 한 약 1,500 정도뿐이 안 되는 가격이 좀 싼 그 물건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기준으로는 영등포 구청역과 물건지하고는 도보로 한 5분에서 6분 정도 걸리고요. 실제로 해당 지역 내에서 오시면 지역 내에서의 입지가 상당히 밝아야 되는 게 좋은 것인데 접한 도로가 25m 도로하고 6m 도로하고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와서 보시면 개방감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고요. 8층 중에 8층이고 동남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이런 오피스텔 투자하시는 분들에게서 로얄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당 지역 내에서 오시면 지금 2호선하고 5호선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업무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데요. 왼쪽으로 5호선 이용하시면 마곡지구 쪽하고 접하고요. 여의도라든지 아니면 종로 지역 이런 지역들과 5호선으로는 겹치고 그다음에 2호선 이용하실 경우에는 홍대 신촌까지도 상당히 가깝고 밑으로 한정거장 내려가시면 실제로 물레역까지는 도보로도 가능하신 거리인데요. 물레역 주변에도 대규모로 지금 지식산업센터들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인근에 있어서 지역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실제로 해당 지역 내에 오시면 물건지 바로 밑에 그 기계공구상가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아파트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예전에 양평동 지역에 공장이 많았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와서 보시면 공장을 찾기 힘들 정도로 주변 지역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살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주변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하늘에서 지금 본 모습인데요. 물건지가 여기 있고
홍대 신촌하고 상당히 가깝고요. 상암 DMC라든지 아니면 목동 지역, 마곡지구 지역 이런 지역들하고 상당히 가깝고 용산, 그다음에 마포 지역 이런 지역들, 그다음에 여의도 업무지구가 통째로 개발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나 입지 그리고 영등포 지역이 아까 제가 최초에 서울시에서 가격이 많이 오른 구들을 보았을 때 영등포가 상당히 상위권에 있었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상위권일 것이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지금 호재들을 말씀드려보면 이건 영등포 역세권 개발인데요. 영등포 주변 지역에는 실제로 롯데백화점 좌측으로 보시면 철제 상가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대형 그 공장들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은데 통째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지역들은 이제 개발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 부분을 꼭 현장에 와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이제 주변 지역 호재들이 있는데요. 왼쪽에 지금 서부간선도로 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한강 르네상스는 계속해서 장기적인 계획들이기 때문에 한강하고 상당히 가깝다라는 지역들도 있고요. 신길 뉴타운이라든지 아니면 영등포 뉴타운 이런 지역들하고도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영등포의 물리적 위치는 상당히 좋으면서 기존에 낙후되어 있던 이미지 때문에 가격이 쌌던 건데 그런 낙후됐던 이미지들은 지금은 아마 지금 보셔도 그렇게 낙후되지가 않았고요. 앞으로는 많이 개선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서울 2030 도시기본 계획에서 서울시에서 공인한 3대 축으로 영등포를 개발하겠다라는 것이니까요. 도심 지역, 그다음에 영등포, 여의도, 강남 지역을 세 가지를 서울의 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니까 강남 지역이나 도심 지역은 실제로 투자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반면에 영등포 지역은 여전히 투자 금액이 소액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보시고 꼭 지역 내에서 후분양 물건이기 때문에 해당 물건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의 기억만 남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재개발 그리고 재정비로 인해서 깔끔하게 변모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이제는 건물 볼 차례인데요. 로얄층 기다리고 있네요. 네, 전체 오피스텔이고 8층 중에 8층입니다. 그래서 실제 해당 물건의 본 모습을 사진을 찍어 온 것이고요. 8층 중에 8층이고 동남향이기 때문에 25m를 바라보고 있는 향이기 때문에 상당히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접한 도로가 한쪽은 25m 도로이고 한쪽은 6m 도로입니다. 그래서 접한 도로들도 상당히 쾌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8층 중에 8층이고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이 되어 있고 옵션이 상당히 좋고 층고가 높습니다. 보통 층고는 2m 30에서 2m 40 정도가 되는데 2m 75가 층고입니다. 그래서 층고 맨 꼭대기까지 수납장을 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수납장 공간들이 상당히 좋고요. 옵션으로는 보통 풀옵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양문형 냉장고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 인덕션 3구짜리하고 설치가 되어 있고 세탁기나 천정형 에어컨 이런 것들이 다 전자레인지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꼭 지역 내에서 오셔서 임장활동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넓은 층고라서 좀 웅장한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정보도 바로 들어가 볼게요. 매매 금액, 전세 금액, 월세 금액까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매매 금액은 2억 6,500만 원 투룸이고요. 전세가 예상되는 금액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하시는 금액은 1,50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시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80만 원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실제 투자 금액을 대출 활용하시면 한 7천만 원 중반대로 가능하신데요. 실제 투자 금액이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는 투자하셔야 전세 안고 투자하실 수 있는 현재 시장의 상황인데 1,500만 원이라는 것은 매매가가 낮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m를 접하고 있는 물건이 위치가 얼마나 좋은지 후분양 물건이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현장 조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님, 관심 있는 투자자들은 어떤 점 유의하면 좋을까요? 네, 지역 내에서 매매가가 얼마나 주변 물건 대비해서 가격이 좀 잘 책정이 돼 있나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미 후분양이기 때문에 공사는 직접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주차동을 따로 설치를 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얼마나 편리하게 잘 되어 있는지 이 부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신규로 나오는 물건들은 영등포 지역은 이제 3억대가 넘어가는 물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후분양이기 때문에 직접 가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 방문 꼭 해보시고요. 저희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일부 준비된 정보는 여기까지인데요. 못다한 이야기는 전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2077-6357번 전화 주시고 일조 인베스트먼트 유광수 이사와 여기서 인사 나누죠.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